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님들께 우리 아이는 세로식이 아니면 연산을 못해요. 같은 문제를 어떤 날은 맞고 또 어떤 날은 틀려요. 100까지 분명히 읽고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100의 크기를 정말 이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고 질문하신 어머님들을 위해서 준비해 본 영상입니다. 먼저 아이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와 21, 그 다음 91과 19. 아이들에게 이 두 숫자의 크기를 비교해 보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아마도 21이 크다는 것과 91이 크다는 거는 당연히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께서는 그럼 과연 21은 12보다 얼마나 클까? 라고 질문을 한다던가 또는 91은 19보다 얼마나 클까? 라고 물어봤을 때 친구들이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 친구들은 수의 크기를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큰 숫자, 작은 숫자를 비교하는 부분이 아니라 수의 크기를 바르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연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제가 먼저 준비한 교구는 퀴즈네르 수막대와 잭슨히트라는 숫자 카드 중에서 10, 20, 30, 10단위의 숫자들입니다. 이 수카드들은 물론 숫자 카드가 있어도 괜찮겠지만 어머님들이 종이에 직접 수를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아이들한테 이 숫자를 보여주고 80이란 수를 알아라고 물어보면 물론 안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이 80이란 수를 신막대 8개로 바로 떠올리는 일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 활동의 목적은 수를 보고 양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카드를 한번 섞어서 이건 엄마와 친구들과 게임으로 풀어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먼저 숫자를 뒤집은 다음 이 수만큼 묶음을 신막대를 먼저 가져가는 친구가 수카드를 가져가도록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60이라는 수예요. 60이라는 수는 신막대를 6개 가져가야 되는 수입니다. 친구들과 엄마와 함께 된다면 2명이든 3명이든 먼저 신막대를 가져가서 수를 양으로 표현한 친구가 이 수카드를 가져가도록 수카드를 누가 먼저 많이 모으는지 게임식으로 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를 수막대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하면 두 수를 비교할 때 10과 80이 이 정도의 양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마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묶음수의 크기 차이를 아이들이 인지했다면 이번에는 낱개까지 있는 활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묶음수와 낱개도 수를 뒤집었을 때 15라는 수는 신막대 1개, 그리고 낱개 5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또는 42라는 수, 신묶음 4개, 낱개 2개 이런 식으로 놓고 먼저 만든 친구가 가져가도록 게임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와 양을 연결하는 연습은 연산의 기본이기 때문에 집에서 여러 번 연습시켜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에 수의 양을 나타내는 활동을 충분히 해본 친구들이라면 그 다음 단계로 백판을 이용해서 또 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수 배열판 안에서 수의 크기를 찾는 활동이에요. 먼저 수카드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21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엄마, 아이 하나씩 블럭을 가지고 이 나온 숫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고 더 빨리 놓은 친구가 이 카드를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숫자 카드 다음 장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번엔 19네요. 그럼 19를 먼저 찾은 사람이 그 위치에 놓고 먼저 맞춘 친구가 카드를 가져가면 됩니다. 그 다음 수는 91이에요. 91이라는 수는 큰 수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이 연습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낱개가 작은 수는 왼쪽이구나. 그 다음에 낱개가 크면 오른쪽, 묶음수가 크면 아랫부분, 묶음수가 작으면 위에 부분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이 활동을 해본 친구라면 아까 12와 제가 21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물어봤을 때 정확히 빼기를 해서 9 차이가 난다고 말은 할 수 없더라도 이 정도의 간격 또는 19와 91은 정말 훨씬 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연산은 정확한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전에 수의 어림, 수를 예상하고 그게 어느 정도 수가 되는지를 어림하는 것이 연산의 가장 큰 기초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수카드 2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수카드 2장을 뒤집은 다음 이 두 수를 모은 수만큼 찾아보라고 할 거예요. 이 수는 세로식의 덧셈을 말하는 게 아니라 10단위의 숫자를 봤을 때 약 50이 될지
약 60이 될지 정도를 어림해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위치에 대략적으로 값을 어림해서 몇십에 가까운지를 놓아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 묶은 수만 보고 50에 놓을 수도 있지만 낱개가 봤을 때 많다고 느껴지면은 60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것을 어림하고 예상하는 중요한 활동이에요. 39와 25를 모아서 놓았을 때 약 50이 맞는지 약 60이 맞는지 구체물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39라는 수는 30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9개 수막대를 이용할 수 있고요. 25는 20과 낱개 5개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수를 모은다는 거는 약 50과 그 다음에 낱개끼리 모았을 때 10이 넘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 숫자는 50보다는 60에 가까운 수가 되는 거죠. 이 60에 놓은 친구에게 이 숫자 카드 2장을 모두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수 카드를 뒤집었을 때 이 수가 과연 어디에 가까운 수일까를 어림해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신묶음수는 50이지만 낱개를 봤을 때 명확하게 54라고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50에 가까울지 60에 가까울지를 느낌으로 놓아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를 어림해보는 활동은 아이들한테 연산을 하기 전에 기계적인 연산에 익숙해지기 전에 훨씬 더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연산을 도대체 왜 모를까, 왜 자꾸 틀릴까 라는 질문하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낀 교구 활동을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해봐드려 봤고요. 이 이외에도 지금 백판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산은 하루아침에 나아지진 않겠지만 세로식을 100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수를 상상하는 연습을 시켜주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천천히 아이들한테 생각해서 문제를 풀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열심히 세로식을 기계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아이가 충분히 생각해서 왜 그 숫자가 그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지를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효과적인 연산을 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